안녕하십니까? 이화의 한영 세무부분 장소연 파트너입니다. 국제적 화두인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지난해 전격적으로 국내 법률에 도입된 후 1년이 지나 드디어 시행령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바로 그 시행령에 포함된 주요 규정에 대한 안내와 시사점, 그리고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화이의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국조법의 법률에 도입되어 지난 2023년 12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시행령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시행령의 도입에 앞서 기입법된 법률 조항의 일부 개정안이 먼저 발표되었고 2023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G20와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입법된 법률과 개정사항 그리고 신설된 시행령이 모두 기본적으로 OECD가 기수립한 필러2 모델 규정 및 주석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OECD 행정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이미 법률에 도입된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이 돼 최초 대상 사업연도인 2024 사업연도에 한하여 18개월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기업의 2024 사업연도분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고 2025 사업연도는 2027년 3월 30일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본 규정은 직전 4개년 중 최소 2개년 이상 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을 달성한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내 소재 구성기업에게 적용되는데 원화를 기표하는 국내 대상 기업의 유로 환산 기준이 이번 시행령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연결그룹은 유럽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12월 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유로 기준 연결 매출을 산정하여 대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종 모기업이 속한 연결그룹의 회계상 종속기업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구성기업에 포함되며 본점과 소재지가 다른 역외 고정사업장 또한 대상에 포함하여 회사형 개별기업과 다름없이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소수지분 구성기업은 첫 번째에서 분류된 종속기업 유형의 구성기업 중 최종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지분이 30% 이하인 구성기업에 대한 분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기업은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법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피투자기업으로서 최종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그러한 공동기업의 연결 대상 자회사를 공동기업 자회사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구성기업의 분류는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의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상 실효세율과 추가세액 계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연결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기업을 소재 국가별로 분류하여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손익과 대상조세를 합산해서 국가별로 저율과세를 판정하고 추가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산계산 원칙이 바로 이 소수지분 구성기업과 공동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은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일반 구성기업과 합산 계산할 수 없으며 각각의 하위 구성기업 그룹 내에서만 국가별 합산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종 모기업을 기준으로 보유 지분이 낮은 기업의 손익과 조세 비용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손익과 조세 비용에 합산되어 그 국가의 실효세율이 불합리하게 희석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유형의 정확한 분류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유형별 과세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우선되는 규칙인 소득산입 규칙은 대상 기업 그룹의 국내 소재 최종 모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대상 기업 그룹에 속한 국내 소재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에게 적용됩니다.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이란 최종 모기업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이 80%에 미달하는 중간 모기업을 말합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이러한 최종 모기업 및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은 그가 직간접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모든 저율과세 해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국내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산입 보완 규칙은 국외 소재 최종 모기업의 연결그룹에 속한 국내 소재 구성기업에게 적용되는데 해당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적격 소득산입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그룹의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해당 국내 구성기업이 국내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소득산입 보완 규칙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국조법에 입법된 당시에는 소득산입 규칙과 마찬가지로 시행시기가 2024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요 국가가 소득산입 보완 규칙의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예정함에 따라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 법률에서 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득산입 보완 규칙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내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지난 7월 OECD는 결국 소득산입 보완 규칙 적용 면제에 관한 추가 행정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국 명목 법인세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산입 보완 규칙을 도입한 국가에서도 그 추가세액의 징수를 2025 사업년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목 법인세율이 21%인 미국의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2025 사업년도에 대해 소득산입 보완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에 OECD 행정지침은 이번 국조법 시행령 도입안에 미처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입법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정은 적격 소재국 추가세 제도입니다만 해당 규정은 아직 국내 입법 유무가 미정입니다. 이 제도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하는 모든 국내 구성기업이 저율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 실효성에 대해 정부의 고민과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과 헝가리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적격 소재국 추가세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이행 의무가 최종 모기업 또는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의 소득산입 규칙에 따른 이행 의무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진출 국가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유무와 시행 시기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신고 대응 체계를 갖추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산출식의 예시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구성기업의 손익과 대상 조세를 합산하여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산출합니다. 3번 과정에서 산출된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산출되어 4번 과정에서 추가세율이 산정되면 5번 과정에서 과세 대상 초과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초과이익은 1번 과정에서 계산된 손익, 즉 순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실질 기반 제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실질 기반 제외소득의 산정 방식은 이번 국조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OECD 모델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평균 정부가액과 급여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032 사업년도까지 유형자산 가액과 급여 비용의 각각 서로 상이한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적용되다가 2033 사업년도부터 동일하게 5% 비율이 적용되므로 향후 10년 내 해당 비용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초기의 규모가 클수록 실질 기반 제외소득이 커질 수 있어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초과이익의 산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6번 과정에서 초과이익의 추가세율을 곱하여 추가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해당 관할 국가가 적격 소재국 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존재한다면 국내 모기업은 그 세액을 차감 조정한 순액을 소득산입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으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순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과 조정 대상 조세의 산정 방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세한 산정 규정이 바로 근본 국조법 시행령을 통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항목 모두 각 구성기업이 최종 모기업이 채택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내부 거래 전 연결 손익계산서상 세전이익과 법인세 비용에서 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회계상의 손익과 조세 비용이 가능한 세무상의 과세소득 및 산출세액의 개념에 보다 부합하는 개념이 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인데 모든 국가의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전부 반영할 수 없으므로 보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조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당 소득에 대한 조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에 배당 소득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무상 배당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어 법인세 비용에 포함되었다면 대상 조세에서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세무 처리에 대한 추정세액이 법인세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대상 조세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의 조정 또한 매우 유의가 필요한데요. 이연법인세 비용이 발생한 사유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조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이연법인세 산정에 적용된 유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15%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비용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2월 결손금에 대하여 회계상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연법인세 비용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연법인세 비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반면 세액공제의 발생 및 사용에 대한 이연법인세 비용은 제외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기업 또는 본사 소재지국에서 해외 저율과세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조세 또는 고정사업장 손익에 대해 부담한 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해당 해외 구성기업의 대상 조세에 포함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조정사항이 존재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적격 소재국 추가세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본 국조법 시행령을 통해서 적격 소재국 추가세 제도의 적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120조에 열거된 세 가지 요건인데요. 첫째, 해당 과세제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즉 OECD 모델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별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제도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초과이익에 대한 세 부담이 최소 15%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게 이와 연계하여 보조금 등 다른 방편의 편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부담한 적격 소재국 추가세액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산입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기업의 추가세액에서 적격 소재국 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그 세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당연 0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적격 소재국 추가세 관련 적용 면제 규정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미 국조법 제70조 제5항 제2호에 제정되어 있으나 상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행령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행정지침에 이미 발표되어 그 내용을 이미 알 수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적격 소재국 추가세 제도가 회계 기준의 일관성 및
OECD 모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최소한의 변형만이 적용된 경우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조법 시행령이 이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동일한 조세를 복수의 국가에서 이중으로 계산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과 추가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의 도입 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전환기 적용 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환기는 바로 도입 초기 3개년인 2024부터 2026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은 세 가지 간편 요건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복잡한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의 계산 없이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여 세부담을 면제받게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은 바로 첫째, 소액 요건, 둘째, 간이 실효세율 요건, 셋째, 초과이익 요건이며 요건 충족 여부는 전환기간 동안 매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진단 및 적용됩니다. 전환기 적용 면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요건의 기준 지표를 대부분 국가별 보고서에서 차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이미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이미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간소하게 조세 부담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인 소액 요건이 대표적으로 국가별 보고서상 총 수익 및 세전이익이 특정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다만 다른 두 가지 요건은 국가별 보고서뿐만 아니라 구성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상 지표를 반영하여 최종 기준 지표를 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에서 국가별 보고서상 세전이익과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으로 간이실효세율을 산정해야 하며 기준 간이실효세율은 2022 사업연도는 15%, 2025에는 16%, 2026 사업연도에는 17%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계산이 가장 복잡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국가의 국가별 보고서상 세전이익이 실질 기반 제외소득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질 기반 제외소득은 글로벌 최저한세 초과이익 계산에서 차감되는 그 소득과 동일한 항목으로서 유형자산 가액과 급여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업의 개별 재무제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OECD는 지난 2023년 12월 관련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전환기 적용 면제 진단 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경우 국가별 보고서에서 채택된 재무제표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국내 국조법 규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시행규칙으로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국가에 대하여 전환기 적용 면제를 적용한 경우 과세당국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용 사유 및 정확한 계산이 보다 중요할 수 있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전환기 동안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무신고,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면제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50%를 감면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본 규정에 따른 필요 정보와 세액 계산 내역을 신고하는 법정 신고서를 말합니다. 국내 구성기업은 원칙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데 동일 기업 그룹은 국내 구성기업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 정보교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최종 모기업 또는 지정 신고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되 그러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의 신고 체계와 유사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 또는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세당국의 시정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건별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기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신고서의 제출 오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서 발표되었던 이 적절한 조치의 정의가 근본 시행령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추가 시행령 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령 도입이 기업이 미치는 중요한 시사점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말에 이르러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행령이 도입됨에 따라 이미 발표되었던 한국회계기준원의 23년도 주석공시 의무 및 24년도 분반기 비용인식의 의무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과세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은 그 납세 의무 유무에 따라서 개별 또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과세제도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23년도 주석에 공시해야 하고 24년도는 1분기부터 그 조세 부담의 규모를 측정하여 법인세 비용 및 미지급 법인세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시급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이미 최근 발표되었거나 지속적으로 발표 예정인 OECD의 추가 행정 지침에 따라 계속 개정 및 보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추가 지침에 대한 OECD의 방향성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또한 입법을 완료하였거나 예정하고 있고 그 유무 및 시행 시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신고 납부 이행 의무의 주체 및 관할 국가, 시기 및 방식 등이 계속 변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모든 진출 국가의 입법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그에 맞는 신고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EY 한영이 그러한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체계 구축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체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 제도상 신고 대상 정보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의 취합에서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세액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과 세무신고에 반영하는 단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취합 단계에서부터 기업은 그룹 내 모든 구성기업을 대상으로 필요 데이터 입수를 위한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EY 한영은 국제조세 전문팀이 재무데이터 프로세스 전문팀과 협업하여 이 데이터 취합 및 운용 시스템 구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계산 및 신고 단계에서는 웹 기반 프로그램인 EY 글로비 엔진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세액 계산에 반영하고 관리, 운용할 수 있습니다. EY 글로비 엔진 내에서는 OECD 모델 규정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한 전 세계 국가의 현지 조세 규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은 국내에서의 부담세액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의 납부 세액을 현지 규정에 맞게 세액 계산을 수행할 수 있고 현지의 법정, 신고서 생성과 전자신고까지 이행 및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기업은 해외 현지 법인 또는 현지의 EY 수행팀을 통해 현지 세액 계산과 신고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국내 본사가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검토 및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은 필요 정보 입수의 완전성과 세액 계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결과 생성과 보고 및 신고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제공하며 구독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직접 이 모든 과정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전 세계 공통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및 상업적으로 국경선의 의미를 퇴색하게 한 디지털 기업의 성장이 조세의 기본 단위인 국가 및 국경선의 의미를 함께 무력하게 만듦에 대한 범국가적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범국가적 새로운 조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EY 한영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기업과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